그때 호르몬 조절을 좀 했죠. 이거 했고 신경계 했고 지난주에 호르몬 어디까지 했나요? 항상성 유지 원리 이거 할 차례입니까? 160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맞아요. 생물책도 검사 한번 해보자. 책 봐봐. 생물책. 추측 비법은 엊그제서 딱. 맨 앞장부터. 맨 앞장부터 안 풀어져 있으면 시키. 네? 풀었다고? 어디 풀어있노? 어디가 풀어있노? 어떤 새끼 다 지웠어? 내가 분명히 풀었는데 어떤 새끼 다 지웠어 지우개로? 여기 있어. 아, 잘한다. 안 풀렸는데요. 더 맞을래? 아저씨들, 너 책 어딨냐고? 책안 샀어? 왜? 이걸로 책을 다 풀었어, 안 풀었어? 이거요. 이기고 있어요. 이 책. 주세요. 김조율리 몇월 달에 왔어? 근데 2월 달에 왔어. 근데 왜 책이야? 야, 다들 시험 공부할 때 풀려고 다들 열심히 아무것도 안 푸시네요. 어? 너도 팔 거야? 니도 당근 할 거야? 저 당근이요. 할래? 왜난 없지? 게임 안 해도 왜 그런 거야? 조용히 해. 이것도 당근 할 거야, 우진아? 어? 당근 할 거냐고. 덥다. 당근 할 거야, 이것도? 왜안 풀어, 이 새끼야? 이것도 정말로. 그 책은요? 이것도 당근 할 거야? 책 어딨어? 헤드 다 푸셨어요? 네, 다 풀려져 있어요. 좀 고객님들 좀 풉시다. 책 좀 들고 다니고 학교에 놔두지 말고. 윤서야, 학교에 핸드폰 있어? 나한테 지금 있어. 근데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책을 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 학교에 두고 왔으면 막 뛰어갔겠지.
어? 좀 풀어. 안 들어갈 거야. 아니 저 좀 푸십시오, 얘들아. 아, 진짜. 좀, 어? 야, 내가 진짜 고2한테 고2 책금사를 해야겠냐? 어? 야, 중학교 2학년도 책금사 안 한다. 어? 야, 김동기 동생 문제 잘 풀어와. 야, 이 새끼들아. 중학교 2학년도 문제 딱 풀어라 그러면 정말 잘 풀었는데 이것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어? 뭐 인생 막장 가자는 거야? 왜 이래? 이렇게 패야 돼? 좀 풀어 좀 오십시오. 풀어 좀. 새끼들아. 네. 책을 안 푸는데 어떻게 하자고? 어? 이것들이 갈수록 다음 주에 또 검사한다. 어? 딱 풀어와. 자, 항상성 유지 원리입니다. 자, 160페이지. 야, 얘들아. 다음 주에 기출 픽업 아까 10번, 11번, 12번 기출 픽업 책 아직 안 오신 분, 안 사신 분, 안 사신 분 손들어. 구매 안 하신 분 구매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선생님 PDF 다운받았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마. PDF로 풀지 말고 PDF로 푸셔야도록 책은 갖다 놔. 아시겠어요? 내가 PDF 풀면 내가 확인이 안 되잖아. 책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 사십시오. 책값 12사서 못 사시는 분 내가 사드릴게요. 책값 12사서 못 사시는 분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드릴게. 엄마가 얘 정말 학원비는 낼 돈이 있는데 책값을 없어요. 내가 사드릴게요. 진짜 정말로. 풀어라고 조금 제발. 이 새끼들아. 와 진짜 열받네. 야 잔소리 한다고 벌써 30분이 지났다. 이씨. 너희 다음 시간에 이거 3개 풀어와. 10번, 11번, 12번까지 해서 여기 95페이지까지 풀어와. 72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다음 주에 남긴다. 정말로. 네. 3개 풀어와. 근데 분명히 했다. 3개 풀어라고. 자, 봅시다. 항상성 유지. 어렵다고, 얘들아, 문제가. 그리고 지금 1한 학기 동안에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양이 많다고. 시험 전날 벼락치기가 안 된다고. 시험 전날 와가지고 시험 치는데 꼭 있어요. 시험 전날 와가지고 12시까지 남아있는 것들. 자, 칠판 펴십시오. 칠판 펴한다. 책 피십시오. 말도 못 나온다, 이제. 자, 항상성 유지의 원리. 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항상성에 대해서 좀 했었죠, 그죠? 자, 항상성 유지는 누구와 누가 같이 한다고? 신경과 호르몬이 같이 해요, 그죠? 항상성 유지의 최고 중추가 되는 거, 어디야? 무슨 내? 사이네. 사이네. 같네, 그지? 최고 중추가 사이냅니다. 같네. 누구와 누구의 작용에 의해서?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내 몸의 상태를 만다고 외부 환경의 변화 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안 해. 유지한다, 그지? 그지? 그걸 우리가 항상성 유지라고 합니다, 그죠? 자, 유지의 원리. 자, 주로 신경과 뇌 분비계에 의한 음성 피드백과 기량 작용에서 누가 누구? 신경과 뇌 분비계. 요 두 놈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 음성 피드백하고 기량 작용입니다.
쉬운 거부터. 기량작용이 뭐라고? 기량작용부터 설명합시다. 기량작용이 뭡니까? 하나의 기관에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뭐라고? 두 신경이나 호르몬을 우리가 뭐라 불러? 기량작용이라고 불러요. 그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서로 반대되는 작용.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죠. 되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기량작용이야.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면 신경 중에서 두 가지 신경이 있어. 뭐?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으면 심장박동이 뭐 한다고?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지.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느려져요. 그죠?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동공이 커져요. 근데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뭐냐? 동공이 작아져요. 그죠? 그 다음에 인슐린하고 뭐가 있어? 글루카곤이 있어.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당이 많다고 내려가죠.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혈당이 뭡니까? 올라갑니다. 그죠? 네. 인슐린, 글루카곤 둘 다 어디서 분비합니까? 어디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까? 그래, 이자에서 분비돼.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은 어디입니까? 어디 가서 작용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이자에서 만들어서 분비하면 어디 가서 작용한다고? 간에 가서. 간에 가서. 그래서 표적 기관은 간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이 있는데 우리 책에는 안 나옵니다. 칼시토는 혈액 내의 칼슘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 파라토르몬은 혈액 내의 칼슘 농도를 높여주는 호르몬.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경과 호르몬 중에서. 그 다음에 음성 피드백이 있어요. 자, 음성 피드백이 있습니다. 음성 피드백은 어떤 원인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만다고 결과가 되는 거야. 원인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음성 피드백이라 불러.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내 앞에 시상하부가 있어. 시상하부가 있고 시상하부 이쪽 떠받드는 게 뭐라고? 뇌하수체가 있어. 뇌하수체가 누굴 자극해? 갑상샘을 자극해. 갑상샘을 자극합니다. 갑상샘은 누굴 자극? 뭘 분비해? 티록신을 분비해. 티록신을 이렇게 분비합니다. 자, 티록신 분비가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됐어. 그걸 누가 감지해? 시상하부가 감지를 한다고. 감지를 해요. 감지를 하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를 만다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분비 자극 호르몬을 만다고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뇌하수체를 자극시키는 호르몬 분비를 만다고 감소시킨다고. 그러면 뇌하수체가 자극을 많이 받아, 작게 받아? 작게 받겠지. 그럼 뇌하수체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만다고 분비를 증가시켜, 감소시켜? 감소시켜요. 그럼 갑상샘이 자극이 작게 받았네? 그럼 티록신 분비가 만다고? 감소한다고. 원인이 뭐 됐어? 과다하게 분비되니까 줄였네? 원인을 상쇄시켰지. 그죠? 반대로 티록신 분비가 너무 감소했어. 너무 부족해. 티록신 분비가 너무 부족해요. 그럼 이 부족한 티록신 분비를 누가 감지한다고? 시상하부가 감지해요. 그죠? 그럼 시상하부에서 만다고? 갑상샘 자극 분비 호르몬을 만다고? 증가시켜요. 그럼 뇌하수체가 자극을 많이 받아. 뇌하수체가 자극을 많이 받으니까 뇌하수체가 만다고? 갑상샘을 자극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만다고? 많이 분비해요. 그럼 갑상샘이 자극이 받아가지고 갑상샘 분비량을 만들고 티록신 분비량을 뭐야? 증가시켜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원인 때문에 요게 나왔다고. 원인을 뭐 시켰어? 상쇄시켰네.
이걸 뭐라고 불러?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고. 가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화장실에 이렇게 물이 차 있습니다. 화장실에 여기 변기 뚜껑 딱 열어보면 나오는 물이 나오는 곳이 이렇게 딱 있거든요. 물이 이만큼 딱 차면 만다고? 더 이상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딱 멈춰요. 근데 화장실 볼일 보고 물을 확 내렸어. 물을 쫙 내리면 바닥에 물이 이만큼 고이게 돼. 고이면 뭐가 돼? 이때부터 물이 많이 나와 작게 나와? 많이 나와요. 근데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부표가 있는데 부표가 점점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들면 나오는 물의 양이 많다고? 점점 줄어들어. 여기 물의 양이 많아지면 여기서 나오는 물의 양은 작아지고 여기 물의 양이 작으면 여기서 나오는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음성 피드백이야.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음성 피드백으로 작용해요. 양성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호르몬이 딱 하나 있다 했어. 누구? 옥시토신. 자궁수축 호르몬. 옥시토신. 걔만 양성 피드백이야. 나머지는 전부 다 음성 피드백이라고. 오케이? 그죠? 자, 음성 피드백입니다. 줄까? 자, 원인으로 하여 나타난 결과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가 그 원인을 만다고 억제하는 것으로. 그죠? 대부분의 호르몬은 뭐라고? 음성 피드백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음성 피드백의 원리, 수족관의 물의 온도 조절 원리 있습니다. 수족관의 온도 조절기는 물의 온도가 설정해 놓은 온도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죠? 자, 니네 여름에 에어컨이 방에 집이 이렇게 있잖아. 집이 있는데 집에다가 더워서 에어컨을 딱 설정했어. 에어컨, 무풍 에어컨 슉 나와. 그죠? 내가 에어컨을 설정했어. 23도씨로. 딱 설정했어. 그러면 에어컨 온도가 바람을 샥 불어.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온도가 지금 집의 온도가 30도였어. 그지? 그지? 찬바람이 샥 내려옵니다. 찬바람이 샥, 온도가 높으니까 찬바람이 많이 내려와. 슉 떨어졌어. 몇 도로? 21도로. 그럼 어떻게 돼? 바람이 작게 나와요. 땅 끊겨요. 맞죠? 그러다가 다시 가만히 두면 온도가 싹 올라갑니다. 싹 올라가가지고 한 25도씨쯤 되면 뭐 한다고? 에어컨이 작동을 샥 해요. 바람이 세게 불어. 그럼 다시 또 온도 떨어져. 그죠? 떨어지면 21도 되면 바람이 약해져. 그죠? 바람이 약해지면 온도가 내려가면 바람이 약해져. 다시 온도가 올라가. 올라가면 뭐 한다고? 여기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지. 여기서는 약하게 불고.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한 25도, 3도 정도를 만다고 일정하게 요 안에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한다고. 그죠? 온도가 너무 내려가면 만다고 찬바람이 안 나와요. 온도가 올라가면 만다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알겠습니까? 올라가면 낮추고 내려오면 만다고 약하게 불고. 이걸 뭐라 불러?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양성 피드백은 온도가 쭉 내려왔네. 21도네. 더 틀어. 더 내려가. 쭉 내려가. 더 내려가. 더.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만약에 히터가 양성 피드백이야. 히터가 들어있는데 양성 피드백이 쭉 했는데 현재 온도가 10도였어. 집에 추웠어. 틀었네. 쭉 올리니까 20도가 됐네. 아싸가 우리 잘 올라가네. 야, 더 틀어. 쭉 올라가. 30도. 더 틀어 이 새끼야. 쭉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양성 피드백이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되셨습니까? 원인은 양성 피드백이 되면 원인을 뭐 상쇄시키는 게 아니고 더 활성화시켜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설정 온도 만들어놨답니다. 설정 온도 만드는데 25도로 딱 설정했어. 온도 쭉 올려가지고 온도가 올라갔네. 한 27도쯤 됐어. 그럼 만다고 히터를 꺼요. 그죠? 히터가 싹 꺼집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다시 쭉 온도가 내려갑니다. 23도쯤 되니까 만다고 다시 히터 틀어요. 히터가 강해집니다. 여기는 히터가 약해지고. 그래서 25도 정도로 계속 유지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죠? 이게 뭐라고? 음성 피드백. 약해지면 강한 히터를 틀고, 강해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약한 히터를 틀고. 이해돼요? 그죠? 일정한 온도로 계속 유지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분비되는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타이록신은 음성 피드백이 조절되고 혈액 속의 타이록신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갑상섬에서 분비되는 뭐? 타이록신. 요거. 아까 요거. 티록신 아니지, 타이록신이죠. 그죠? 되셨습니까? 그죠? 학교에서
두발 관리를 했어. 학교 선생님이 야 우리 학교 두발 자율화는 아닌데 야 니네한테 뭐라 하진 않을 거야. 알아서 깎아. 알아서 깎아 했어. 알아서 깎아 했더니 가만히 말을 안 하고 있더니 약간 깎아도 되나 보다 하고 머리가 뭐야? 점점 길어져. 점점 길어져. 머리가 점점 길어져. 머리가 길어져. 딱 봐. 누가 봐 이거를. 애들 머리가 이렇게 길어졌어. 그럼 누가 봐? 교장 선생님 보는 거야. 그치? 교장 선생님 보더만 이건 뭐 우리 학교가 뭐 예술학교야? 우리 학교 예술학교야? 해가지고 뭐야? 교장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하고 주임 선생님 몰려놓고 다 모아놓고 뭐 한다고 잔소리하지? 우리 학교가 예술학교야! 이렇게 하면 뭐야? 교감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들이 열받았지? 그치? 주임 선생님들 불러놓고 교무실에 가가지고 뭐 한다고? 아침 조회 시간에 우리 학교가 예술학교냐 묻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럼 담임 선생님은 뭐야? 그 3학년 2학년 3반에 노단 학교 보니까 야 이사원이 머리가 졸라 길던데 안 깎아 이런 확 밀어버려 씨. 애들한테 가니까 담임 선생님 뭐 하겠어? 머리 말하겠지. 그럼 애들 머리 짧아져 안 짧아져? 짧아지지. 그지? 그 상원이가 열받아가지고 씨 깎으면 될 거 아니야 해가지고 뭐야? 삭발하고 왔어 머리로. 그럼 어떻게 돼? 교장 선생님 보니까 잔소리 안 해도 되겠네. 그죠? 범서 왜? 네? 범서 왜? 왜 한숨을 쉬냐고? 큰 숨을 쉰 거야? 한숨을 쉰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죠? 네. 그렇게 조정합니다 그래서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음성 피드백에는 다이럭실 조절, 분비 조절 돼 있죠. 여기 별표 3개 하나. 자, 타이록신 농도가 감소하면 신경계와 뇌분비계에 의해서 타이록신 분비가 촉진되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농도가 증가하면 만다고 분비량을 억제시키죠. 그죠?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시상하부에서 만다고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 뇌하수체를 자극하면 뇌하수체 전엽가 만다고 갑상샘을 분비합니다. 자극해요. 그죠?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이름 뭐라고? TRH. 뇌하수체 전엽이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뭐라고? TSH. 얘는 이름이 뭐라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자극 호르몬. TRH 이름이 여러분 이름을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어. TRH는 뭐라고? 갑상샘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래.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요거 누구? TSH. 이거 방출 호르몬 자극 호르몬이래. 그냥 이름이 어려우시면 그냥 TRH라고 해야 돼요. 그죠? 이게 뭐라고? 여기서 얘가 뭐라고? TRH야. 얘가 뭐라고? TSH. 그죠? 그러면 뭐가 돼? 타이록신이 분비됩니다. 자, 시상하부가 다시 봐. 시상하부가 있었어요. 시상하부가 감지를 딱 하니까 하부가 티록신이 너무 많이 작게 분비돼. 그럼 TRH 분비를 뭐 하는 거야? TRH 분비를 증가시켜. 증가시키면서 뭐 한다고? 뇌하수체를 자극을 많이 해. 자극을 받은 뇌하수체는 뭐 한다고? TSH 분비를 증가시켜. 증가시키면 요 TSH가 많이 분비되니까 갑상샘이 자극이 많이 돼, 안 돼? 많이 되겠지. 그죠? 그럼 갑상샘이 자극을 많이 받으니까 뭐 한다고? 뭘 분비해? 타이록신을 분비하는 거야. 타이록신 분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감소하면 요렇게 와가지고 요 과정을 쭉 거쳐서 뭐 한다고? 증가시키는 거야. 되니? 거꾸로 타이록신이 분비가 너무 증가했어. 너무 많이 분비되는데? 안 되는데? TRH 분비를 증가시키는 거야. 감소시키는 거야. 그래서 TSH 분비도 많은 거야? 감소하는 거야. 갑상샘이 많다고 자극을 작게 받았지. 그러면 분비량이 많다고 감소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자, 요거와 관련돼 있는 대표적인 뭐냐면 타이록신을 만드는 주 성분이 뭔지 알아? 아이오딘입니다. 아이오딘. 아이오딘 어디에 많습니까? 음식물 속에.
해조류에 많아요.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 해조류 많이 먹어 안 먹어? 그치? 라면에도 들어있어요. 그죠? 무슨 라면? 너구리. 너구리 딱 까면 맛나고 그거 들어있어요. 그죠? 그거 먹진 않으면서 그거 국물 내라고. 그죠? 근데 이 해조류 아이오딘이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야 니네 비타민은 먹지 엄마가 주면. 그죠? 근데 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비타민만 먹는 게 아니고 아이오딘도 먹어요. 필수해가지고 같이 그 비타민 만들 때 같이 아이오딘을 넣어요. 왜? 섭취가 작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패류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누구야? 우리나라야. 미친 듯이 먹어요. 내가 예전에 20대 때 저기 동해 바다로 놀러 갔는데 해가 넘어가는 니웃니웃 하는 길인데 어떤 할머니가 바닷가에 이렇게 있었어. 할머니가 긴 막대기를 하나 들고 오더라고. 장대 같은 걸. 근데 저 할머니 뭐 하지? 내가 휴가 가서 봤거든. 그 동네 사람인가 봐. 미역이 파도에 이렇게 쓸리더라고. 장대로 이렇게 미역 하더니 막 씻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막 한 몇 가지 하더니 막 씻어가지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주머니, 할머니 그거 마실까요? 국기리 먹어야지. 밖에 나가지고 미역 주워 가지고 국기리 먹으러 가더라고 이렇게. 할머니가 랄랄랄랄 가시대. 그죠? 해조류를 많이 먹어요. 어패류가. 우리나라 어류를 많이 먹어? 아니지. 뭘 많이 먹어? 패류를 많이 먹어요. 어류를 많이 먹어. 어류는 우리나라보다 많이 먹는 새끼들 있어. 우리 옆제. 그죠? 그 새끼들은 졸라 먹어요. 고래도 잡아먹고 돌고래도 잡아먹고 하여튼 닥치는 대로 회 썰어가지고 다 처먹지. 근데 우리는 주로 뭐 많이 먹어? 패류를 많이 먹어. 생일이라고 미역국 먹지. 톳도 올리지. 뭐 라면 끓여 먹는데도 넣고 하여튼 다 넣잖아. 맞죠? 여기에 뭐가 많아? 아이오딘이 많아. 근데 만약에 몽골에 있는 사람들이야. 봐봐. 몽골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아이오딘 섭취가 안 되지. 그럼 생각해봐. 아이오딘을 섭취해야 타이록신을 만들 건데 아이오딘 섭취량이 작아. 그죠? 그럼 타이록신이 분비가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그치? 그럼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어? 요 과정 가겠네? 분비가 감소했어. 아니, 타이록신 분비가 감소했어. 분비가 안 돼. 그럼 내하수체가 뭐야? 시상하부가 감지를 해. 그치? TRH 분비를 증가시키는 거야. 야, 빨리 만들라고 해. 알겠습니다, 형님. 뭐야? 내하수체가 뭐야? 갑상샘을 자극해요. 야, 니네 빨리 만들어. 씨. 전화해가지고. 야, 안 만들어. 씨, 빨리 만들어. 그럼 갑상샘은 만들어야 되지. 그치? 근데 만들 재료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 해? 공장만 돌려요. 빈 공장만 계속 돌리는 거야.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빵 만드는 공장이야. 빵 만드는 공장인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밀가루가 없어요. 빵을 못 만들어. 하루에 100개씩 만들어야 되는데 하루에 10개씩밖에 못 만들어. 왜? 밀가루가 10개 만드는 것밖에 안 들어와. 그치? 그럼 정부에서 빵이 부족합니다. 빵을 어떻게 해? 빵 만들라고 해. 공장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이 야, 그 공장에 가서 빵 만들라고 해요. 그러면 뭐야? 알아가지고 쭉쭉쭉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저기 실무자가 전화해요. 왜 빵 안 만들어? 이 새끼들아, 빵 만들어. 그러니까 아니 빨리 확 만들어. 전화를 딱 끌어. 내가 밀가루가 없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전화를 딱 끌어. 그럼 어떻게 해? 만드는 척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공장만 돌리는 거야. 계속. 공장만 미친 듯이 늘려. 갑상샘이 자극만 계속 받아요. 왜? 타이록신 만드는 짓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여기가? 커져요. 그게 무슨 증이야? 갑상샘 비대증. 아이오딘 결핍에 의해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안 넣어? 예의 좀 지킵시다, 아저씨. 되셨어요? 네, 됐습니다. 자, 타이록신 농도가 낮을 때 봅시다. 시상하부에서 분비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TRH가 내하수체 전엽을 자극하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얘가 많이 분비되는 거야. 분비량이 늘어. 그럼 누구? 내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많이 해요. 자극을 많이 받은 내하수체가 많다고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그럼 갑상샘이 자극을 많이 받아, 안 받아? 많이 받겠네. 그럼 갑상샘이 자극을 많이 받아서 만다고 타이록신을 많이 분비돼. 분비해가지고 폐죽세포에 가서 만다고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고. 이해돼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농도가 너무 높으면 TRH 분비를 만다고 억제시켜요. 그죠? 그러면 내하수체가 야 만들지 마. 안 만들어도 돼. 잔소리 안 해. 그럼 TRH가 만다고
내하수의 전압을 자극을 해야 안 해? 안 하겠지? 그죠? 그죠? 내하수의 전압이 자극을 안 받으니까 TSH 분비가 자극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갑상샘이 자극을 덜 받아서 만다고 타이로신 분비가 만다고 억제된다고.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야, 니네 생각해봐. 야, 얘들아 봐. 다현이가 공부를 안 해. 이 다현이가 있어. 엄마가 있어. 아빠가 있어. 그죠? 이 다현이 성적이 나왔어. 성적이 너무 잘 나왔어. 오! 다 1등급이야. 올 1등급이야. 오, 아빠 기분 너무 좋아. 아빠 기분 너무 좋아. 아빠가 뭐 한다고? 다현이한테 선물도 다 주고. 그럼 아빠가 엄마한테 잔소리 해야 안 해? 다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안 해. 잔소리 안 해. 그럼 엄마도 다현이한테 잔소리 해야 안 해? 안 하지. 공부해라 이 새끼야. 이렇게 잔소리 하겠어? 알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지? 맞지? 그죠? 야, 너희 성적이 높으면 엄마가 아빠가 잔소리 하냐 안 하니? 안 하지. 똑같은 거야. 근데 성적이 야, 올 5등급이 나왔어. 올 5등급이 나왔어. 5등급이 나오면 잔소리 안 하겠지. 너는 공부하지 마라. 농담이고. 어쨌든 그거하고 비슷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음성 피드백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기량작용. 자, 서로 반대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줄까? 서로 반대 효과를 나타내는 작용입니다. 신경도 있고 호르몬도 있어요. 자, 한 호르몬이 어떤 작용을 촉진하면 다른 호르몬은 그 작용을 만다고 억제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다고 기량 항상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대표에서 만다고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고 줄까?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입니다.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여요. 그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적어볼까요? 칼시토닌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데 옛날 책에 나와 있어가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이 있습니다. 파라토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칼시토닌은 만다고 혈액 내 칼슘 농도를 감소시킵니다. 혈액 내 칼슘 이온의 농도를 감소시킵니다. 혈액 내 칼슘 이온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시키는 게 파라토르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외울 때 칼시토닌을 어떻게 외우냐면 뼈 튼튼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뼈 튼튼 호르몬이야. 파라토르몬은 뭐냐면 뼈 물렁 호르몬이야. 뼈가 약해지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형님? 자, 칼슘 내 혈액 농도,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낮추고 싶어. 그러면 칼슘을 어디에 갖다 붙여? 뼈에 갖다 붙여. 혈액에 돌아다니는 칼슘을 가져다가 뼈에다 갖다 붙여요. 그럼 혈액에 안에 있는 칼슘 농도는 뭐 하는 거야? 감소하지. 그럼 뼈는 어떻게 했어? 튼튼해지겠지. 뼈가 단단해지겠지. 뼈 튼튼 호르몬이야. 그 다음에 파라토르몬은 뭐냐면 칼슘 농도를 높이고 싶어. 혈관의 혈액에 있는 칼슘 농도를. 그럼 칼슘 어디서 가져와? 뼈에서 가져와요. 뼈에서 가져와가지고 칼슘 이온 농도를 만다고 증가시켜요. 뼈 물렁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외우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넘기십시오. 자, 체온 조절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더울 때.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추울 때입니다. 자, 덥습니다. 더우면 내 몸에 있는 열 발생을 늘립니까? 줄입니까? 줄여야 되지. 그죠? 열 발생을 조금 낮춰야겠지. 열 발생은 뭘로 열 발생해? 세포호흡으로. 그죠?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가지고 세포업을 하면 열 발생이 많아집니다. 그죠? 그럼 더우면 열 방출을 늘려야 돼? 줄여야 돼? 늘려야 되지. 열 방출은 늘려야 돼. 열 방출 어떻게 해? 뭐? 열 방출.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만다고 혈류량을 증가시켜요. 모세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사람 피부가 이렇게 있잖아. 요 밑에 뭐가 있어?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요쪽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 그럼 혈관이 팽창해, 수축해. 팽창하지. 그죠? 그럼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넓어져, 안 넓어져? 넓어져요. 그럼 내 몸에 있는 열 방출이 열이 많다고 나간다고. 그죠? 너희 아빠 손에 보면 여름 되면 손에 있는 혈관이 어떻게 돼? 울퉁불퉁해지지. 그치? 그게 열 방출을 뭐 하는 거야? 늘리는 거야. 열 방출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열 방출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죠? 모세혈관을 확장을 시켜요. 확장을 시키고 두 번째 뭐해? 언더고 땀 분비를 증가시키죠. 땀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추워. 어떻게 해야 돼? 열 발생 늘려야 돼? 줄여야 돼? 늘려야 되지. 야, 근데 열 발생을 늘리려면 사람이 움직여야 되냐? 가만히 있어야 되냐? 움직여야 되지.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안 따뜻해요. 뛰어야 돼. 근데 추우면 뛰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이 새끼가 움직여야 되는데, 근육을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뭐해? 떨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턱 떨려, 안 떨려? 이렇게 하면서. 턱 떨리지? 왜 그래요? 열 발생 늘리려고 하는 거야. 요 주변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가지고. 몸에 떨림이 생긴다고. 그죠? 그래서 추우면 열 발생 늘리기 위해서 뭐 한다고? 몸 떨림이 생겨요. 그죠? 그 다음에 열 방출은 올려야 돼? 낮춰야 돼? 늘려야 돼? 낮춰야 되지. 혈관을 뭐 한다고? 수축시킵니다. 혈관 수축시켜요. 되셨습니까? 그죠? 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까다가 물질대사에서 체내 물질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주성분인 단백질로 효소의 활성화 기능이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체온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물질대사 이상이 생길 수 있어. 일정한 체온을 유지는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치? 사람 온도가 이 정도로 유지돼야 돼. 그죠? 정상 체온이 36.5도. 근데 나이가 들면 점점 어떻게 돼? 체온이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요. 왜요? 니네 애기들 만져보잖아. 갓 태어난 애기들 만져보면 체온이 한 38도 정도까지 돼 있어요. 얘네들. 왜 그래? 세포 활성도가 쉽게 말하면 갓 태어난 애들은 뭐야? 신차야. 밟으면 어떻게 돼? 잘 나가요. 세포가 파닥파닥 하거든요. 너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애기들은 뭐 초등학생 유치원들 애기들 엄마들 니네 어릴 때 생각해봐. 엄마가 밤에 덮어줘 이불. 덮어주면 어떻게 돼? 발로 차요. 왜? 덥거든요. 왜 더워? 세포가 내 세포는 아직 멀쩡하거든요. 세포에서 열을 많이 만들어내요. 밤에 안 추워. 감기 걸린다. 엄마가 덮어줘. 발로 팍 차고. 발명다. 정말 푹 차지, 그지? 근데 나이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돼? 세포 활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뭐 한다고 35도까지 떨어져, 이렇게. 그러면 뭐 한다고 면역력이 작아져. 그래서 뭐 한다고 체온을 올리려고 그러잖아. 체온 올리는 제일 좋은 법이 뭐야? 그래, 운동이라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운동하라고 그러잖아. 운동하라고. 근데 운동은 하고 싶은데 아줌마들 운동하세요. 체온 올리는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아줌마들 운동하고 싶은데 절대로 아줌마들 운동 안 해요. 그죠? 앉아서 뭐만 털어? 입만 털어요. 빵집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마시면서 막 입만 털어요. 그치? 근데 살은 빼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해서 땀 빼러 가요. 어디로? 사우나 찜질방에. 그치? 거기 들어가면 체온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지? 땀 쫙 나지? 쫙 빼고 땀 많이 흘렸네? 우리 몸으로 갈까? 몸으로 가지. 그러니까 살이 빠져, 안 빠져? 살이 안 빠지지, 당연히.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체온 조절. 시상압의 체온을 감지하고 표면을 통해서 열 방출량과 열 방출량과 발산량이라고 해도 돼요. 열 생산량을, 발생량을 변화시켜요. 그죠? 자, 날씨가 더워져 체온이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되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날씨가 더워져. 날씨가 더워져. 체온이 정상보다 이거 뭐야? 여름이지. 그죠? 얘가 겨울이고. 날씨 조금만 지나봐봐. 제일 먼저 반팔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젊은 사람들이야. 젊은 사람들이야. 반팔 입고 다녀요.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체온 조절 과정을 보시면 체온이 상승했대. 여름이 된 거야. 웜이 더워. 여름이야. 그죠? 그럼 몸 안에서 열을 많이 만들어야 돼? 조금 만들어야 돼? 조금밖에 만들어야 되지. 시상하부가 감지한다고. 그죠? 그래서 열 방출을 많이 내보내야겠지. 그죠? 평소보다 많이 만들진 않아요. 그냥 뭐 평소처럼만 이렇게 가만히 놔둬요. 대신 열을 많이 내보내야 되지. 열을 많이 내보내야 되니까 뭐야? 혈관을 확장시켜요. 피부 근처의 혈관을. 그지? 그래서 찜질방 들어가면 얼굴이 어떻게 돼? 들어갔다 나오면 벌개지는 거야. 왜? 혈관이 확장돼가지고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이. 얼굴 근처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니까 빨개지는 거라고. 그죠? 그리고 땀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체온을 낮추는 거죠. 열 방출량을 늘려서. 그치? 자, 그 다음에 추워졌어. 싹 겨울 됐어요. 시상하부가 겨울에 감지해. 그럼 열 발생 어떻게 해야 돼? 늘려야 돼. 이 새끼야 움직여 하는데 뭐야? 움직여? 안 움직여? 추워라 하고 가만히 있단 말이야. 이게 움직여야 근육에서 에너지를 만들지 하니까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떨게 만들까? 이렇게 떨게. 그래서 뭐가 생겨? 근육 들림이 생겨요. 열 발생 늘리려고. 그죠? 내 몸 안에 있는 열이 나가면 돼, 안 돼? 안 내보내지.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래서 열을 느리고 열 방출량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다고 체온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야,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지? 정신이 또렷해지디 몽롱해지디? 정신이 몽롱해지지? 푹 퍼지면서 여름 되면 어떻게 돼? 이거 잠밖에 안 오잖아. 몽롱해져가지고. 그지? 무슨 신경이야? 부교감신경이야. 교감신경이 자극을 잡아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졸려. 졸리면 선생님 뭐라 그래? 야, 나가서 찬물에 세수하고 하라잖아. 찬물에 세수하면 차가운 자극은 뭐라고? 교감이야. 정신이 바짝 들어요. 이게 교감신경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추울 때 만다고 교감신경이 강화되는 거야. 긴장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야. 긴장 상태. 그 외워놔. 추울 때, 흥분했을 때 무슨 신경이라고? 교감신경이야. 추울 때, 흥분했을 때. 그죠? 야, 니네 상상을 해봐. 이제 동생이 와가지고 치킨 먹고 있는데 뒤통수를 딱 맞았어. 기분 좋아, 안 좋아? 이런 하면서 승분하지? 그게 교감신경이야. 여름에 추워 죽겠는 다 가는데 군대 갔는데 봐봐. 얼음 깨가지고 그 얼음 안에 들어가래.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됐니, 정신이? 욕 나와, 안 나와? 얼음 안에 들어가면서 좋아라 이렇게 들어갔니? 딱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 눈이 확 뜨지겠지? 이렇게 하면 나올 거 아니야. 교감신경이라고. 그 외워놔. 추울 때, 흥분했을 때 뭐라고? 교감이야. 알겠니? 이해되니? 추울 때 교감신경입니다. 강화돼요. 피부 근처의 혈관이 수축함으로써 그래서 피부 근처의 혈관의 혈액량을 감소시킵니다. 몸 표면을 통해서 열 방출량을 만다고 낮춥니다. 그죠? 자, 몸떨림과 같은 근육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몸떨림 같은 근육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더운 환경이 있습니다. 자, 교감신경이 작용이 뭐하다고? 완화되죠. 완화가 되는 겁니다. 혈관을 확장함으로써 피부 근처로 혈관의 혈액량을 증가시킵니다. 몸 표면을 통한 열 방출량 증가죠. 그 다음에 땀 분비도 증가시켜줘.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옛날에는 메커니즘이 더 많았는데요. 간략하게 해서 나왔어요. 내용 자체가. 중학교 내용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읽어봅시다. 성인과 신생아의 체온 조절. 성인의 경우에는 다이록신 분비량이 외부 온도에 따라서 빠르게 변하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환경이 온도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타이록신 분비량을 조절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체온이 정상보다 내려가면 주로 근육 수축과 이완에 따른 떨림 현상으로 열 생산을 증가시킨답니다. 너희하고 나는. 그쵸? 근데 신생아 애기들은 태어나면 뭐 한다고? 자, 몸을 떠는 능력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채 대신 교감신경을 통해서 속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 분비가 분비돼서 몸 떨림 없이 물질들을 만들고 촉진시킨대. 그래서 애기들은 만다고 좀 춥다 싶잖아. 그럼 몸에서 만다고 에피네프린 분비를 확 증가시키는 거야. 물질들을 막 미친 듯이 난로를 때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문제 풀어봐. 풀어보십시오. 풀어오세요. 다음 넘겨. 혈당 조절입니다. 풀어오십시오. 자, 혈당량이라는 게 뭐라고 얘들아? 범수야, 혈당량이 뭐라고? 혈액에 있는 포도당.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농도입니다. 얼마로 유지돼야 돼? 0.1%. 그죠? 우리 몸은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내 세포의 뭐가 돼? 에너지원이 돼야 돼. 그죠? 네. 자동차는 기름을 많이 넣든 적게 넣든 간에 만다고 넣고 가면 돼. 안 끊기면 돼. 끊기려고 그래. 불 들어왔어. 불안한데? 가다가 뭐야? 아무 주유소 넣으면 돼. 근데 사람의 몸의 혈당은 만다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고. 얼마로? 0.1%로. 그죠? 그 혈당을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이 뭐라고? 인슐린과 글루칸이라고. 자,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는 까닭은 포도당은 세포호흡에 필요한 주요 에너지원인데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 그치? 혈당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혈당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 칠판 봐. 얘들아. 혈액이 있는데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가 진해졌어. 그러면 혈액이 어떻게 돼? 끈적해져요. 혈액이 끈적하면 혈류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해요. 특히 어디가 막혀? 미세혈관이 막혀요. 그래서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신 분들이 제일 먼저 안 좋아지는 게 어디야? 눈이야. 눈에 뭐가 많아? 미세혈관이 제일 많아. 우리 몸에 있는 가장 미세한 혈관들이 어디 많아? 눈에 제일 많아. 나이가 들어서 혈당 유지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와? 백내장, 목내장 와요. 눈부터 안 좋아져요. 안 보이면 돼. 이렇게 해요. 노안 말고. 그래서 대부분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혈당이 너무 낮아. 내가 엄마한테 밥 먹자고 그랬는데, 밥 먹어! 그랬는데 엄마 패드 사주세요. 안 해, 이 새끼야. 밥 먹어, 이 새끼야. 밥이나 먹어, 이 새끼야. 안 먹어! 하면 어떻게 돼? 영양분이 없어지지. 간에 있는 걸 가져와요, 그죠? 혈당이 떨어진단 말이야. 특히 단식하는 사람들. 그죠? 정치인들 한 번씩 나와서 단식하지. 그죠? 단식하면 어떻게 돼? 혈액 속에 있는 당의 농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기력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간에 있는 에너지를 계속 갖다 써요. 그죠? 계속 하면서. 자,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까닭은 포도당은 세포호흡으로 인해서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혈당 변화에 따라서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무슨 작용? 줄거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기량 작용입니다. 우리 이자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어.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를 뭐라 불러? 베타세포라고 불러.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어. 그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세포를 뭐라 불러? 알파세포라고 불러. 이렇게 불렀어, 그냥. 그래서 이자에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확 분비가 돼. 그럼 혈당이 만다고 떨어져요.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혈당을 만다고 높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분비되는 곳이 있는데 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밥을 먹었네. 밥을 먹으면 소장에서 이렇게 융돼가지고 소장에 흡수되겠지. 그죠?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포도당이 간을 딱 들어와요. 포도당이 들어오면
여기서 포도당을 뭘로 전환시켜? 글리코젠으로 전환시켜요.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호르몬이 뭐라고? 인슐린이야. 그죠? 우리 포도당은 당이 한 개 있는 거든 얘를 우리가 단당류라고 불러요. 글리코젠은 포도당이 여러 개가 붙어 있어. 그래서 뭐라 불러? 다당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장할 때 한 개 한 개 저장하면 좋겠니? 쌓아가지고 짝짝짝짝 쌓아놓는 게 좋겠니? 쌓아놓는 게 좋겠지, 붙여가지고. 맞지? 그죠? 그래서 글리코젠 상태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글리코젠 상태를 다시 뭘로 바꿔? 포도당 상태로 이렇게 바꿔서 내가 써놔야 돼. 이렇게 바꿔주는 게 뭐야? 글루카곤이야.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글리코젠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놈을 만다고 포도당으로 이렇게 전환시킨다고. 그죠? 포도당이 많아지면 혈당이 증가. 포도당이 작아지면 혈당 감소라고.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가서 작용하는 기관이 누구라고? 간이라고. 표적세포, 표적기관이. 되셨습니까? 그죠? 자, 봅시다. 음식을 먹어서 혈당이 정상 범위가 높아질 때 이자에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증가한다. 그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죠. 그죠? 굶었어. 알파세포에서 뭐가 분비된다고? 글루카곤이 분비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밥을 먹었네. 자, 여기서 밥을 딱 먹었어. 식사를 했어. 운동을 시작했어. 하니까 혈당이 쑥 떨어지네. 혈당 떨어졌어. 그걸 뭐 한다고? 뇌하수체가 이자가 감지해. 감지해서 이자에서 뭐 분비한다고? 인슐린을 분비해요. 글루카곤을 분비해요.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다시 혈당이 만다고? 싹 올라가지. 올라갔다가 다시 정상 범위로 떨어지거든요. 운동 안 했어, 이제. 운동 끝나고 좀 쉬었다고 샤워하고 밥 먹으러 갔어. 밥 먹고 맛있게 먹었어. 소주 한잔 하면서 먹으니까 뭐 한다고? 혈당이 슉 하고 올라가지. 이때 뭐 분비된다고? 인슐린 분비된다고. 그래서 혈당을 다시 만다고 정상 범위로 떨어뜨린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혈당이 조절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인슐린은 포도당을 뭘로? 글리코젠으로.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뭐하고?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서로 반대지? 그지? 그래서 뭐라 불러? 기량작용이라고 한다고.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자, 교감신경에 의한 혈당 조절 봅시다. 추위, 물리적인 위협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상하부가 교감신경에 작용하여 활성화하여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 그것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만다고 증가합니다. 혈당이 증가합니다.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그래서 세트로 외워두시면 돼요.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만다고 어떨 때 자극을 받아? 추울 때. 열받을 때. 그죠? 추울 때, 열받을 때는 교감이 자극을 받아. 그럼 교감이 자극을 받으면 한다고? 해가지고 뭐야? 혈당을 높인대. 혈당이 증가해요. 그래서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당뇨병 있으신데 가가지고 열받게 하면 안 돼. 나 잡아라. 이렇게. 잡을 수 있어? 잡아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요. 그죠? 혈당을 높여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는 말씀. 넘어갑시다.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혈당 조절되어 있습니다. 자, 식사 종류에 따른 혈당량과 혈액 속에 있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을 알아봅시다. 자, 봅시다. 여기에 밥 먹었답니다. 여기서 밥을 먹었어. 여기까지. 밥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한 3, 40분쯤 되니까 혈당이 뭐하네? 쭉 올라가네. 혈당이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혈당이 떨어지네. 그죠? 혈액 속에 인슐린 농도가 뭐 했어? 같이 따라 올라가지. 혈당이 올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인슐린 혈당 농도가 다시 떨어지네. 천천히 떨어집니다. 천천히 떨어지니까 무슨 농도도 인슐린 농도도 따라서 천천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죠? 밥을 먹고 있으니까 혈당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글루카곤 농도는 뭡니까? 떨어지죠. 그죠? 맞습니까? 자, 식사를 시작한 뒤 혈당량의 증가는 까다 음식물 속의 탄수화물이 소화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분해된 후 작은 창자로 흡수돼서 혈액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자, 식사를 시작한 뒤 혈액 속의 인슐린 농도와 글루카곤의 농도. 밥을 먹으니까 음식물 속에 포도당이 분해가 돼. 분해가 돼서 만다고 흡수가 되지. 그럼 혈당이 올라가지. 그래서 인슐린 농도는 증가시키죠. 글루카곤 농도는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 작용으로 만다고 혈당량이 조절돼 안 돼. 되는 거죠. 에이.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 자, 그 다음에 당뇨병 원인이. 자,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조절이 잘 돼, 안 돼? 안 되죠. 자, 평상시 봐봐. 평상시 혈당이 얼마? 높아요. 이 사람이 혈당이 이 정도 되는데. 밥을 먹었어. 여기에. 혈당이 쭉 올라간 상태에서 잘 떨어져, 안 떨어져? 잘 안 떨어져. 그 상태에서 높은 농도로 쭉 내는데 천천히 떨어져. 근데 정상인 사람들은 혈당이 살짝 많이 올라가지도 않지만 올라갔다가 넘어가고 금방 떨어져요. 뭐가 분비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포도당을 섭취하니까 혈액 내 인슐린 농도가 많다고 확 증가하죠. 그죠? 당뇨병 환자들은 많다고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맞아? 인슐린 주사 맞아요. 밥 먹고 나서 혈당이 너무 높으면. 밥 먹고 나서 당 검사 이렇게 했는데 만다고 농도가 너무 높아. 그럼 만다고 포도당 농도 인슐린 주사를 맞아요. 맞아가지고 당을 낮추는 겁니다. 그죠? 인슐린 주사를 맞아가지고 당을 낮출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왜?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가 있어? 제1당뇨하고 제2당뇨가 있어요. 칠판 봐. 제1당뇨 환자하고 제2당뇨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골 때린 사람이야. 제1당뇨 환자는 제2당뇨 하던 환자든 간에 혈당이 높아요. 밥 먹고 나면. 주스를 마시니까 혈당이 올라가요. 제1당뇨는 뭐가 문제야?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제2당뇨가 더 골 때리는 거야. 이 사람은 인슐린 분비 돼, 안 돼? 돼요. 근데 왜 안 떨어져? 이거 왜 안 떨어져, 당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야? 표적세포가 인슐린을 인식하지 못해요. 인슐린이 분비돼가지고 간에 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낮춰, 이 새끼야, 낮춰, 이 새끼야 하는데 뭐야? 인슐린이 표적 간이 뭐라 그래? 넌 누군데, 이 새끼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저리 안 가? 이러고 샥. 왜 어떡해? 인슐린 먹어도 안 돼. 그죠? 제1당뇨는 당이 너무 높아가지고 당 쇼크 올 것 같으면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되는데 제2당뇨는 그것도 안 돼요. 그게 문제야. 제2당뇨들이. 더 무서운 병이에요. 제1당뇨보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혹시 집에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중에서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내가 나중에 나이 들면 당뇨 될 확률이 가능성이 높아요. 조심하세요. 젊었을 때부터 운동하세요. 해도 나중에 나이 걸릴 확률이 부모, 이렇게 그 엄마 아빠가 아닌 당뇨 환자가 없는 사람보다 확률이 훨씬 높아요. 훨씬. 통계적으로 엄마나 아빠 중에서 당뇨 환자가 있으시면 당뇨가 걸릴 확률이 50%가 넘어요. 두 분 다 당뇨가 있다. 80%가 넘어가요. 내 당뇨 환자가.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당뇨병 걸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당뇨병 걸리면요. 예. 인생이 불안해져요. 함부로 아무거나 못 먹어요. 함부로. 약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그 다음 또 문제가 뭐야? 당이 조절이 안 되면 내가 뭐한다 했어? 시력이 떨어져요. 그죠? 옛날에는 당뇨병 환자들이 이게 혈액이 끈끈해지잖아? 그러면 이 몸에서 심장에서 멀리 있는 손끝이라든가 발끝에 혈액이 전달됐어, 안 됐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 괴사가 일어나요. 그죠? 다리가 괴사가 돼요. 발가락 끝에부터. 그럼 뭘 잘라? 발가락을 잘라요. 발가락을 자르거든요. 그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발목을 잘라요. 그럼 어떻게 잘라? 무릎을 잘라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 합병증과 죽어요. 예. 이 당뇨병 무서운 병이에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암은 치료가 하면 되지만, 이 말단 기관을 자른다니까.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자른다니까. 이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었어. 근데 요즘은 좀 나아. 요즘엔 당뇨병 걸리잖아. 걸리면 고압산소실에 들어가요. 고압산소실에. 고압산소실에 들어가가지고 내 몸에 있는 뭐야? 그 100% 거의 100% 고압산소실에 들어가가지고 내 몸에 있는 혈당 산소 포화도를 늘리는 거야. 그래서 저 말단 기관까지 산소를 보내줘요.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고압산소실에 들어가서 산소 포화도를 늘려가지고 예 그렇게 하긴 하는데 궁극적인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단기가 저 발끝이나 손끝에 그래서 당뇨 걸리신 분들이 손이 뭐하다고 그래? 손이 저려요. 손이 저리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왜 팔 이렇게 한쪽에 오래 이렇게 눌려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저리지 이렇게 하듯이 그게 이제 자주 오는 거야. 밤에 자는데도 뭐야? 다리가 저려요. 잠이 안 와요. 계속 눌려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게 뭐가 돼?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산소 공급이 무서운 병이야, 얘들아. 그래서 혹시 주변에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외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나이 들어가지고 행복하게 사실 거면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삼투압 조절입니다. 얘들아, 삼투압이 뭐라고? 삼투압이 뭐라고? 혈액 농도야. 쉽게 얘기하면 혈액 농도라고. 농도를 그냥 삼투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투압인데요. 혈액 농도가 진해. 그럼 삼투압이 뭐다 하는 거야? 높다라고 하는 거야. 혈액 농도가 낮아. 삼투압이 뭐 하는 거야? 낮은 거야.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러면 농구를 친구들하고 한 2게임 했어. 농구 한 2게임 하고 나면 땀이 쫙 흘리지. 그치? 그럼 내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지? 그럼 내 혈액 농도가 진해지겠냐? 묽어지겠냐? 진해지지. 삼투압이 높다라고 하는 거야. 삼투압이.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씻고 앉아가지고 물 먹으면서 음료수 막 먹고 났어. 엄마가 수박을 사왔네. 수박이 너무 맛있네. 수박 한 통을 내가 다 먹었어. 배 터질 것 같아. 그죠? 한 30분 있으니까 배 터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 화장실 가요. 수박의 대부분 성분이 뭐야? 물이야. 체내 물 흡수량이 쫙 증가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삼투압이 높아 낮아요. 혈액 농도가 묽어져. 그럼 혈액 농도가 묽으면 이 혈액을 어떻게 해야 돼? 내보내야 되지. 제일 내보내기 좋은 게 뭐야? 오줌이잖아. 오줌으로 내보내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죠? 자, 혈장 삼투압을 조절해 까려 봅시다. 혈장 삼투압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세포의 구성의 구조에 세포의 구조와 기능의 장애 생깁니다. 자, 우리 몸의 혈장 삼투압을 일정하게 혈액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적당한 선에서. 그치? 그 혈장 삼투압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뭐라고? 항이뇨 호르몬이야. 줄 거.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해요. 내가 지난번에 하면서 항이뇨 호르몬 했어. 얘 이름이 몇 개 더 있다 했어. 뭐 있어? 3개 더 있어. 항이뇨 호르몬의 이름이 3개 더 있어. 고객님들. 항이뇨 호르몬의 이름이 3개 더 있어. 뭐? 수분제합소 호르몬. 수분제합소 호르몬. 또 뭐 있어? 이거보다 많이 쓰는 거. ADH. 요거 2개는 많이 쓰여요. 근데 거의 안 쓰이는데 요즘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말도 있어요. 요거는 잘 안 씁니다.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생물 선생님 계시면 한 번씩 쓰긴 하는데 잘 쓰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ADH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항이뇨 호르몬. 그죠? 자, 수분 제흡수 호르몬은 뭐 하는 거냐면, 칠판 봐. 사구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고체를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어? 보문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 그죠? 그러면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거든요. 사고체에서 보문 주머니로 빠져나오는 걸 뭐라 불러? 여과. 여과 되는 거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염류 요소가 여과 됩니다. 크기가 작은 놈들. 그죠?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세뇨관에서, 여기가 세뇨관입니다. 세뇨관에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합니다. 이렇게 빨아들이는 걸 뭐라 불러? 재흡수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재흡수되는데 전부 다 100% 재흡수, 건강한 사람 기준. 건강한 사람 기준 100% 재흡수되는 건 포도당과 아미노산이야. 왜? 아니 내가 밥 먹어서 만들어 놓은 포도당, 내가 고기 먹어서 만들어 놓은 아미노산 흡수해야지. 야, 요새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이 넘는데 기름 넣었어. 기름 넣어가지고 자동차 기름 넣었는데 내 자동차 연료 탱크에 구멍이 났어. 가면 기름이 한 방울씩 새. 뽕뽕뽕뽕 새. 차 가겠냐? 안 되지. 그죠? 100% 재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양만큼 재흡수하는 게 있어. 대부분은 우리 책에는 그냥 99% 이상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누구라고? 물하고 무기염류입니다. 그죠? 중요한 게 요 놈이야. 요 놈이야. 물의 재흡수야. 물을 재흡수하는 게 물이 이쪽으로 빨아들여서 다시 재흡수해주는 호르몬이 뭐라고? ADH라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했어. 운동을 많이 했어. 많이 하면 땀을 많이 흘렸겠지. 땀을 많이 흘리면 내 몸에 있는 혈액의 양이 진해졌을까? 묽어졌을까? 진해졌겠지. 그걸 뭐라 불러? 혈장 삼투압이 증가한 거야. 그걸 우리가 혈장 삼투압이 증가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혈장 삼투압이 증가했단 말은 혈액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야. 그럼 오줌으로 물 내보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죠? 따라서 오줌으로 물 못 나가게끔 만다고 재흡수한다고. ADH 분비를 많은 거야.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죠? 증가시키면 만다고 재흡수를 촉진하겠죠. 재흡수가 촉진돼요. 그러면 오줌으로 내려가는 물의 양은 작아진다고. 하지만 오줌으로 노폐물은 그대로 내려가게 해야 안 해? 해요. 노폐물은 내려가요. 노폐물은. 그죠? 물만 작게 간다고. 그래서 전체 오줌의 양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오줌이라고 하는 건 물이 95% 이상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노폐물이 조금 차지한단 말이야. 오줌은. 그죠? 근데 전체 물의 양이 떨어졌다고, 재흡수돼가지고. 오줌 양이 많아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겠지. 감소한다고. 오줌으로 내려가는 물만 작아지잖아. 노폐물은 그대로고. 그러면 오줌의 농도는 진해져, 묽어져? 진해지지. 그지? 그걸 뭐라 불러? 오줌 삼투압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해요. 삼투압은 증가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시간이 다 돼버렸네. 이거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생물책 들고 와. 남은 거 조금 하고 문제풀이 할 거니까요. 아시겠죠?